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이 니노이 리더님의 더 빌리버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이 니노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연소 크라운 앰버서더로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요. 많은 젊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멋진 리더님이자 저의 멘토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용기하고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단어로서 떠오르시죠.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성공의 장애물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성공의 장애물인데 문제가 무엇이냐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것을 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두려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용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용기를 키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키우는 것 자체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더 나은 관점을 제공해 주고요, 시간 낭비를 줄여 나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출발점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 꿈을 이루는 데까지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움이라든지 희망, 사랑, 꿈,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일까요? 바로 이 네 가지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대할 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을 맞닥뜨릴 것 같으면 거기에 가지도 않고요. 두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간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멀리 도망갔을 때 문제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다고 한들 그냥 두려움은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는데 어디를 가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망치는 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도하고요, 희망하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이 뭐 생각보다 기다리면은 조금 없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도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상황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내가 낯선 환경에 만날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생겨날 때마다 기다리고 생겨날 때마다 기도하고 희망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최단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최장시간, 아주 시간이 늘어지게 길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두려움이라는 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직시하고요, 이 직시한 상태에서 극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두렵지 않은 척, 그리고 두렵지만 두려움이 없는 척, 이렇게 많이 연기를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연기를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치 내가 두려움을 인정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내가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뭔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내가 이 두렵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내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먼저 인식하고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극복 방법을 스스로 찾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을 인식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의 과거의 여러분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자기 개발의 과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의 과정은 두려움의 연속적인 내 경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두려움인 게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새롭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다? 그럼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고요. 내가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구나라고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요즘 최근에 내가 새로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꿈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 내가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세 번째는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꿈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꾸셔야 되는데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갖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꿈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료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 성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내가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내 의지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성공에 대한 열망과 동기를 유지시키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꿈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내가 두려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내 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생각하고 내가 꿈을 이뤄나가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두려움을 느낄 시간이 없이 지속적으로 꿈을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시간도 많이 바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만큼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자유는 확장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두려움을 극복을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유는 조금 더 성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면 극복을 할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남기지 않는 그런 방법은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꼽히지 않게끔 정말 이 꿈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더 큰 꿈으로 마음속을 꽉꽉 채울수록 두려움이 피어날 그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시고요, 그리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열망, 열정을, 그리고 그 연료를 지속적으로 넣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셔도 될 만큼 꿈을 쫓기 바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고요, 통제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통제가 가능한 것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을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통제가 불가능한데 그쪽에 집중을 하는 만큼 삶은 후퇴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하게 된다면 집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통제가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기도 바쁜데 대부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통제가 가능한 것도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혼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내 삶에 있어서 혼란이 오고요, 이 혼란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로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통제 가능한 것에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것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내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시간 낭비도 될 거고, 추가적으로는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멘탈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 가능한 것에 계속 집중을 하고 성장을 하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멘탈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통제가 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을 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것에는 점점 내 영향을 받지 않게끔 떨어뜨려 놓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요, 바로 작은 승리의 반복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작은 승리의 반복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작은 승리를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좋은 습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작은 승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갔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승리하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패배를 받아들이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역시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시 이번에도 나는 연결이 돼서 쉽게 잘 되지 않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승리하는 습관을 가진 게 아니라 패배를 받아들이는 습관에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 이거 해볼까? 나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보니까 되네? 이걸 해보니까 나도 해볼 수 있구나. 나도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나는 승리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넣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내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커다랗고 내가 정말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을 느껴지는데, 한번 작은 승리를 하게 되면요, 이 두려움이 조금 더 작아지고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내가 작은 승리를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서 이게 두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단계가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면 되네 라고 하는 그 두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는 그 두의 단계가 되기까지 작은 승리의 반복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을 여러 번 부숴서 쪼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두려움을 쪼개고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점점 쉬워지는 나로서, 그리고 점점 승리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나로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작은 습관을 뭔가 성취해내가는 길, 이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해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해내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두려움이라는 건 어디서 올까요? 결국 마음속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구성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려움이란 거는 마음속에 있는 구성물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구성물이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려움이 있는 것과 우리가 현실에서 잘 살아가 나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손들이째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속 속에 스스로 그린 괴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보고 이게 괴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괴물이 진짜로 내 삶을 괴롭힐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냥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물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걸 가지고 내가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자기 믿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는 누구나 공존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두려워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작게 만들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점점 없애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중에 어떤 믿음을 키우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아도 자기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감정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자기 믿음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일 두려움과 자기 믿음 중에 선택을 하는 것 역시 내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두려움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기 믿음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내가 매일 두려움을 선택하고 있다면 오늘 한 번쯤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또 내가 정말로 자기 믿음을 선택한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면 자기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그 자기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꿈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꿈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키우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꿈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한 번이라도 내가 용기를 내고 용기를 내고 용기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꿈과 점점 가까워지는 나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용기 있는 생각을 반복을 했을 때 이 용기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인드셋이 만들어지고요. 일상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아, 이게 허세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허세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허세인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만났을 때 허세를 부린 사람이 있는데, 이 허세를 우리가 스스로 허세를 가지고,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나는 되게 별거 아닌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점점 커 보이고 내가 점점 작아져 보이는 그런 것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요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두려움을 키우거나 아니면 내 믿음을 키우거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믿음을 키움을 통해서 허세와 같은 두려움을 없애버리고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활기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꿈도 키우고 여러분들의 자기 믿음도 키우고요,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크면 클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멋진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요,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